평생 돈을 모아도 마지막엔 울었고 평범하게 살았어도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25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명이 넘는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명예가 높고 낮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그것만이 마지막 표정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심리학과 임종학을 연구해온 박사 김태윤입니다. 처음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섰을 때 저 역시 죽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본단 말인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수천 번의 임종을 지켜보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운 건 살아온 날들에 대한 후회였어요. 제가 만난 한 분은 대기업 회장님이셨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마지막 한 달 동안 계속 우셨어요. 나는 돈만 벌었어. 가족과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게 언제야. 내 인생이 뭐였지?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다 떠나셨습니다. 반대로 평생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았던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 참 재미있게 살았네. 손님들 웃는 거 보는 게 좋았어. 매일 감사했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돈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의 차이였어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 유언장 쓰고 장례식 준비하고 재산 정리하는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건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장래의 준비예요. 진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내 인생 참 괜찮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났고, 작은 것에 기뻐했고, 미안한 말과 고마운 말을 아끼지 않았고, 하루의 끝에 스스로를 토닥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평범한 위로가 아닙니다. 1000번의 임종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잘 죽기 위한 삶의 기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미소 지으며 떠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박순자 79세님이셨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오시던 첫날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나는 죽을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두렵고 억울해요.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죠? 순자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픈 몸을 이끌고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셨죠. 자식들은 모두 대학을 보내고 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도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내 인생은 대체 어디 갔지라는 생각이 밀려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님은 병동에서 지내는 2달 동안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일기장에 오늘 나는 참 잘 살았다는 문장을 적기 시작했죠. 처음엔 쓸 말이 없다고 하셨지만 점점 감사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 이후부터 순자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날,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나 참 잘 살았네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과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5가지 습관을 모르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길 바라며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삶의 마무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켜본 수많은 임종 중에서 가장 평온하게 떠나신 분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사과와 감사의 말을 남긴 분들이었어요. 한국 호스피스 협회에서 2020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임종 직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미안하다 34%, 고맙다 29%였습니다. 제가 만났던 김영자 82세님도 그러셨어요. 평생 남편과의 다툼과 서운함을 마음에 담고 사셨는데 마지막 한 달 동안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 편지를 쓰고 난 뒤 영자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보였어요. 그리고 사흘 뒤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그것이 삶의 마무리 훈련입니다. 사과는 늦을수록 무거워져요. 건강할 때 시작해야 가볍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보세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혼자 죽는 분과 가족에 둘러싸여 죽음을 맞는 분의 차이는 주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차이였어요. 미국 죽음의 질 연구소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은 임종 시 불안도가 60%나 낮았고 통증도 40%덜 느꼈다고 합니다. 이정의 70세님을 기억합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10년 동안 돌보다가 본인이 암 진단을 받고 먼저 떠나셨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사람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분의 마지막 표정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하루의 끝에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억지로 긍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진심 어린 감사만이 마음을 바꿔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셨나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커피가 맛있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지 않으면 죽음을 평화롭게 맞기 정말 어렵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68%가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도 집안일을 하고 자식 걱정을 하고 쉬지 못합니다. 한정호 75세님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은퇴하고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쓰러져서 호스피스에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계속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됐다는 말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쉬네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그 말을 하시던 정호님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어보세요. 그것이 죽음의 연습입니다. 쉼을 죄책감으로 느끼지 마세요. 쉬는 건 살아있음의 증거니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진짜 쉰 게 언제인가요? 자식 걱정, 돈 걱정 내려놓고 그냥 쉬어본 게 언제였나요? 또 하나 제가 깨달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떠난 후에도 남는 건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향기 같은 기억의 조각들이라는 겁니다. 영국 임종연구센터에서 유가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진과 손편지였어요. 특히 고인이 직접 쓴 글이나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가장 자주 꺼내본다고 합니다. 장성민 81세님은 손자에게 쓴 편지를 매일 한 장씩 남기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렇게 행복했단다. 오늘은 공원에서 비둘기를 봤어. 그 손자가 지금은 심리치료사가 되어 매년 그 편지를 강연에 사용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삶의 기록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짧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좋아요. 오늘 내가 느낀 것, 고마웠던 것, 그냥 적어 보세요. 후회 없는 기록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담은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떠오르는 한 문장을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임종시 표정은 그 사람의 평생 마음 습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호스피스 간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 미소가 많았던 사람은 임종시에도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어 평온한 미소를 남겼다고 해요. 반대로 평생 찡그리고 화내며 살았던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굳은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인자 77세님은 평생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셨어요. 동네에서 인자 언니라고 불렸죠. 돌아가실 때도 간호사에게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라는 말과 함께 웃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본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했어요. 저렇게 아름답게 떠나실 수 있다니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 한 번 거울 보며 미소 지어 보세요. 그것이 마지막 표정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다만 억지로 웃지는 마세요. 마음이 움직일 때 웃어야 해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엔 어떤 표정이 남아 있나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이제 죽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존엄한 삶의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뭐 해야 하지? 아이고, 몸이 아프네. 이런 생각부터 하세요. 그러면 하루가 의무와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하루를 의무로 시작하면 피로가 쌓이고 삶이 무거워져요. 대신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하루의 첫 5분은 감사일기로 시작해보세요. 어제 고마웠던 일 하나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나요?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한 생각이 뭐였나요? 그리고 삶을 기록하는 일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마지막까지 평온했던 분들은 대부분 일기를 쓰거나 기록을 남긴 분들이었어요. 기록을 하면 내 삶이 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감사했는지, 어떤 순간이 행복했는지가 보여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후회나 자책을 중심으로 쓰면 오히려 상처가 남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대신 좋았던 일, 배운 일 위주로 짧게 기록해 보세요. 오늘 밥이 맛있었다. 손주가 전화했다. 날씨가 좋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적고 싶은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적어 보세요.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화해는 건강보다 강력한 치유입니다. 제가 호스피스에서 본 많은 분들이 마음의 짐을 안고 떠나셨어요. 누구한테 미안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한국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용서와 화해를 경험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35%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50% 향상됐다고 합니다. 상대가 바뀌길 기다리면 평생 미뤄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한마디 전해보세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지금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나요? 오늘 전화해보세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 이야기를 꺼리세요. 재수 없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러시죠? 그런데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면 삶의 의미도 흐려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져요. 가끔은 내가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까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걸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누구에게 감사한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 나는 잘 살았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매일 밤 이 연습을 하면 죽음이 다가올 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참 잘 살았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해보세요. 오늘 나는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하냐? 상대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더 힘들어요. 분노와 원망을 안고 사는 건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감정 내려놓으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엄한 죽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쌓아온 습관의 결과예요.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마지막 하루처럼 소중히 보내세요. 그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요? 그걸 붙잡고 사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1000번의 임종이 남긴 단 하나의 결론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잘 사는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종종 죽음을 준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후회와 미련 속에 떠나는 이와 미소로 떠나는 이의 차이는 재산이 얼마였는지, 명예가 얼마나 높았는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뿐이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두렵고 슬픈 것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유언장 쓰고 장례식 계획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올바른 이해는 이겁니다. 죽음은 나를 완성하는 마지막 과정이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지금의 삶을 단단히 채워 넣는 일이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순간 후회만 가득합니다. 아, 내가 뭘 한 거지? 왜 진작 말하지 못했지? 왜 화해하지 못했지? 왜 쉬지 못했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평온하게 떠날 수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마지막 순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참 괜찮았어. 후회 없어. 사랑했고 사랑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잘 살았어. 고작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삶과 죽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매일 밤 이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참 잘 살았어. 다음 시간에는 죽어감의 시간, 삶과 죽음 사이의 30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한 달을 보내는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죽기 위한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